안녕하세요. 연애의 자격 가람쌤이에요. 사실 재회라는 게 내가 바란다고 해서 쉽게 되는 건 아니죠. 나야 당연히 너무 만나고 싶지만 상대방이 거절한다면 끝이니까요. 그러다 보니 많은 분들이 상대방이 먼저 나한테 재회를 시도해줬으면 좋겠고 상대방 마음은 어떤지 많이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계속 기다리면서 힘들어하기보다는 상대방이 나와의 재회를 바라게끔 만들어보면 어떨까요? 오늘은 재회하고 싶어지는 2가지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니까 꼭 끝까지 집중해주세요. 여러분, 일단 재회하고 싶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이거 하나는 확실할 거예요. 상대는 적어도 지금의 나랑은 다시 만나고 싶지 않을 거예요. 지금의 나라는 건 당연히 이 연애를 지속하고 싶어 하지 않게 하는 그런 내 모습일 거고요. 상대방도 처음에 나랑 연애를 결심한 데는 분명히 그만한 이유가 있을 텐데 연애를 그만둘 이유가 더 커졌을 때 이별을 하는 거니까요. 그렇다면 나랑 이별을 해야 되는 원인은 없고 오히려 나랑 연애를 하는 게 더 메리트가 있다면요? 그럼 아무리 전 남친, 전 여친이라도 재회하고 싶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재회하고 싶어지게 하는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도 누구나 내 편인 사람을 놓고 싶진 않잖아요? 나를 우선시하고 관심 가져주는 사람을 원하고요. 만약 이런 사람이 있었다면 평생 잊지 못합니다. 조금조금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재회하고 싶어지게 만드는 첫 번째 방법은 진심으로 상대방의 입장을 헤아리는 건데요. 우리가 재회에 실패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상대방이랑 대립을 한다는 거예요. 재회하자라고 하는 이야기와 헤어지자고 하는 이야기가 팽팽하게 줄다리기처럼 대립을 하는 거죠. 그리고 보통 상대방을 꺾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재회가 망하게 되는 거고요. 내가 상대방한테 재회라는 의도, 목적을 가지고 접근을 하게 되면 내가 하는 모든 말과 행동이 자꾸 재회 쪽으로만 가게 돼요. 상대방이 이걸 모를까요? 재회를 원한다는 나의 의도가 과연 상대방의 입장에서 들어준 거 맞을까요? 아니죠. 상대방이 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거죠. 나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 상대방한테 떼쓰고 상대를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별 후에 하는 모든 말들은 통하지 않는 거예요. 내 입장에서는 상대방을 위한다고 하는 말들도 상대방 입장에서는 수가 보이니까 전혀 와닿지도 않고요. 여러분, 상대방의 입장 얼마나 많이 헤아리고 계시나요? 재회하고 싶다는 내 입장만 계속 내세우고 있진 않은가요? 내가 노력할게, 조금만 시간을 더 갖고 생각해보자, 이런 말들에 상대방이 단호한 이유는 너무나도 당연해요. 상대를 위한 말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러한 과정에서 이별까지 결심했던 사람이 오히려 반대로 결혼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된 경우도 있기 때문이에요. 예전에도 제가 영상에서 풀어드렸는데 제가 남자친구한테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고 이별 통보를 했어요. 그런데 그때 남자친구가 뭐라고 했을까요? 너가 그동안 많이 답답했겠다. 너는 미래지향적인 사람인데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노력들이 너가 볼 땐 느리고 해서 답답했을 거야. 이렇게 공감을 해주더라고요. 이게 바로 본인의 감정이나 입장보다 상대방을 먼저 헤아린다는 거예요. 저는 그 모습에 와, 이런 사람이랑은 결혼까지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게 되었고요. 정말 재회를 원한다면 역설적이지만 재회를 조금 내려놓아야 돼요. 그렇게 됐을 때 오히려 재회 확률도 높아지고요. 이 사람은 나랑 왜 헤어지고 싶을까? 그리고 이 사람은 지금 얼마나 힘들까? 나를 놓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고 나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 이렇게 상대방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만약 이런 카톡을 보냈다고 할게요. 있잖아, 내가 생각해보니까 나 때문에 너가 많이 지쳤을 것 같아. 사실 그때 내가 그런 의도는 아니었는데 너가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너가 상처받은 것 같길래 하는 말이야. 제가 이 말에 숨겨진 의도를 해석해 볼게요. 너에게 나쁜 의도가 없었다는 내 마음을 좀 알아줘. 너에게 상처 주려고 한 게 아니었다는 내 마음 좀 알아줘. 죄책감 때문에 너무 힘들거든. 더 이제 나를 힘들게 하지 말고 제발 나를 좀 만나줘. 이 말 아닌가요? 어떤가요? 보자마자 완전히 아니라고 부정하실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이걸 상대방이 모를까요? 이렇게 내가 재회를 원한다고 마음속으로 이미 결정해버리면 내가 의도하지 않았어도 자꾸 붙잡는 쪽으로 말이 나가버리는 거죠. 여러분이 혹시 이미 상대방한테 이런 비슷한 말을 했다면 다시 한번 좀 잘 생각해주세요. 내가 원하는 것을 강요하는 말이었는지를요. 그럼 재회하고 싶어지는 2번째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그건 바로 상대방에 대해서 이해한 걸 나한테 유리하게 사용하는 거예요. 첫 번째 방법대로 하셔서 재회란 의도가 빠졌을 때 이때서야 객관적인 눈을 가질 수 있거든요. 내가 이제 뭘 해야 되는지 전보다 더 선명해지고요. 더 나아가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도 선택할 수 있어요. 지금 당장 상대방한테 연락을 해봐야 될지, 보낸다면 짧게 보낼지 길게 보낼지, 안 보낸다면 다른
방법은 뭐가 있을지 이런 것들 말이에요. 솔직히 제외라는 의도를 빼고 진심으로 상대방을 위해 고민하는 시간을 거쳤다고 해서 바로 제외가 될까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두 가지를 해야 시작점에 서게 되는 거예요. 시작점에 서면 누구나 꼬리는 할 수 있어요. 단 끝까지 달리는 사람만. 따라서 우리는 저 두 가지를 활용해서 여러분만을 위한 방법을 고민해야 돼요. 상대방의 부담은 줄이면서 내가 상대방에 대해서 깨달은 사실은 어필하고 자책을 뺀 사과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내 매력을 다시 어필해야 된다면 그건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부분들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나의 행동을 선택하셔야 돼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많은 분들이 당장의 내 불안감과 상실감 때문에 상대를 붙잡는 데에만 신경을 쓰시거든요. 그러다 보니 상대방은 보이지 않고 내 입장만 앞세우게 되죠. 그러니까 첫 번째 방법부터 쉽지가 않고요. 반드시 상대방 입장을 헤아리고 나에게 유리하게 사용하기, 이것만 가능하다면 여러분은 이미 제외하고 싶어지는 사람이 되셨을 거예요. 그런데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부터 막히셨을 수 있어요.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법을 모르실 수도 있고요. 고정 댓글에 제외 가능성 진단 링크 있으니까 그쪽에 여러분들의 상황 자세히 적어서 보내주시면 같이 의논해 드릴게요. 오늘 제외하고 싶어지게 만드는 방법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도움이 많이 되셨을까요? 그렇다면 좋아요와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 구독이랑 알람 설정도 잊지 마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